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자, 너무 낡아 미관을 해침으로 철거 후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었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보존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줄사택 민관협의회의 회의 결과인데요. 6동 전체를 보존하는 대신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차장은 대체 용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줄사택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익성 부평구 의원과 이수창 부평이동 주민참여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저희가 보도를 연급해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지난 사이에 보존이냐, 철거냐, 부분 철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존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좀 활용하는 방안 이야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어떤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사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바로 문화재청에서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서 인천시와 부평구에 보전을 공고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합숙소였기 때문에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부평구에서는 철거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줄사택은 보존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일단 지금 문화재청이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 또 기대하거나 보여왔던 내용하고 좀 다른 입장을 보여서 조금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문화재청이 보존 요청을 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그 문화재청에서는 2017년 인천 중구 소재 일제 강점기 시절에 비누 공장을 했던 애경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애경사 건물이 철거가 되고 또 2019년에는 우리 부평구 소재의 아베 식당이라는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이런 근대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그런 지역을 계속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미쓰비시 줄사택 경우는 2019년도에 그 인천의 모 고등학교 학생들 한 500명 정도가 줄사택 철거 반대와 보존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가 되어 왔었는데요. 오랜 기간 방치된 줄사택 부지를 사실은 주민 편의 시설인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2018년 10월 부평구에서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9년도에 그 주차장 조성비 40억을 시구비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2020년 10월까지 그 사유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평구에서 줄사택을 이제 철거하고 공영 주차장만 조성하면 되는 시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줄사택 보존 협조 요청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 요청의 공문 내용을 잠깐 보면 귀구에 소지하는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의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보존 뭐 이런 부분을 걸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그리고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와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지금 이수창 위원장도 과거 뭐 이 자리에서 의견을 좀 밝히신 바도 있지만 주민들의 지금 생각과 표정이 되게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일제 강점기의 그런 아픈 역사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벌써 80년도 더 지난 이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우범화되었기 때문에 보존을 하더라도 정비를 하면서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거의 공통적인 또 일관적인 요구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이제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미쓰비시 줄사택 개발을 공약을 했지만은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고요. 그나마 이제 전직 우리 구청장님에 의해서 이제 거기 그 분군에 부평이동 주민센터가 건립되고 또 셋들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마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또 만들었고요. 우리 이익성 부평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좀 실어주셨고요. 이제 그렇게 그나마도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줄사택을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하면
늑달같이 반대하는 분들이 좀 예. 있어요.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보존이라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두고 있으면 이게 보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이번에 문화재청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대체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일단 주민들은 지금 결과에서도 답답함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문화재청의 지금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네. 주민들이 이후에 어떤 의견 활동이라든가 네. 또 기관을 상대로 어떤 표정이나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미쓰비시 줄사태 그 앞쪽은 이제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좀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영로라고 하는 작은 이 도로 안에는 옆에는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물들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공용 주차장을 넣고 꼭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대체 부지를 이제 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저보고 이제 보전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보전을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철거는 쉽지만 보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이익성 의원께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경사 건물도 너무 상태가 좋았는데 이제 중구청에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철거했단 말이에요. 아베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너무 상태가 좋았는데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상태가 좋았던 건물들은 헐리고 말았는데 지금 정비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보존의 주장은 이것을 주차장보다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형 카페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민관 줄사택 민관 협의회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 이제 보도를 많이 봤지만 이런 활동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구성이 됐고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법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협의체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명칭은 미쓰비시 줄사택 민간협의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성된 그 사유가 예. 이제 문화재청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그 보존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예. 방안, 대안 이런 것을 좀 논의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고요. 그리고 협의체는 총 16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평 이동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 대표 3분, 그리고 부평구에 거주하시면서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 2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 집단의 대학 교수를 포함한 3분,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방의회 시구 의원들 5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 3분, 이렇게 해서 총 1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 일자는 2021년 7월에 구성이 돼서 회의는 이제 8월 달에 첫 예. 회의를 했고, 지난달에 회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부평구도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그 민간협의회에서 이게 민간협의회 회의 자료입니다. 회의 예. 자료인데 이거를 이제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이제 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 자료의 제목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계획 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논의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예. 안이 있습니다. 원안은 주차장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예. 안은 별도로 두고 예. 이제 첫 번째 안이 줄사택 그 10호 사택이라고 하는 줄사택 한 4-5채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 공간을 보존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고 나머지 지역을 공용 주차장 구역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을 일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믹싱한 섞어 놓은 건데요. 예산은 약 한 48억 정도 소요가 될 그런 예정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으로 약 8억 원, 주차장 조성으로 약 4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장점으로는 이제 기존의 주차장 조성 그 부지 그걸 이제 신속하게 주민 편의 시설을 좀 조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변경이 되더라도 예산의 변경 폭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사실은 문화재청의 요구를 흉내만 낸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 보존구역의 활용도가 너무 얕은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줄사택에 지금 그 주차장 부지의 줄사택이 4호 주택 2동과 10호 주택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호 주택 2동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10호 주택 2동을 이제 문화 보존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이 약 한 5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약 20억 정도, 그리고 보존 활용 공간을 조성하는데 약 3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공간의 그 활용 공간을 이제 좀 제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단점은 이제 주차장 면수가 이제 급격히 줄어드니까 반도 안 되는 그런 주차장 면수가 되니까 여기에 따른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또 제기가 될 가능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3안으로 이제 거론이 돼서 지난번 회의 때 집중적으로 이 3안의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여기는 줄사택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존재하고 있는 4개 동, 4호주택 2동, 10호주택 2동을 전부 다 보존 공간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그 다음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마련을 해서 주민 편의시설인 공용주차장을 만들자. 그 대체 주차장 부지가 바로 지금 줄사택에 있는 그 지역, 거기에 바로 동쪽에, 동편 쪽에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가 따로 또 더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와 거의 면적이 비슷하고, 그래서 서로 이게 문화공간 보존, 문화유적지로의 보존도 우리가 가치를 높여주면서 또 대체 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제 3안이라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사실은 3안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점이 예산이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이게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면적이 넓어지니까 약 한 8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전체를 다 조성하자면 130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이제 국십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우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도 차이 나는 게 3안이네요. 자, 주민들 뭐 3안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또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표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방안이 3가지 방안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민들에게는 3안이 제일 나았죠. 주차장 부지도 많아지고 또 뭐 많은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돼서 보존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에서 보존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그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방치된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주차장은 워낙 필요하고 또 상가들도 있고 또 옆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럼 또 많은 또 유동인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존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 부지 주차장 뭐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좀 흘러간다면 일단 주민 설득에는 큰 문제는 그나마 없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재정적 부담. 이게 이제 가장 걸림돌일 수 있는데
아까 뭐 80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안에 살림, 안팎의 살림, 국시비 아까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이걸 가능성을 봐야 할까요? 이게 재정 부담이 가장 이제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재정이 마련이 돼야 사업이 완성도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4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20억 외에 110억을 더 추가로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원도심인 부평이 이 송도나 이 청라 같은 그런 신도심을 갖고 있는 자치구보다는 상당히 재정 자립도가 좀 열악하고 또 재정 자립도는 둘째 하더라도 재정 자주도라고 더 중요한 그런 재정 자주도는 더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기다가 또 부평구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뭐 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부터 포함해서 또 굴포천 재생 관련된 사업도 그렇죠. 생태보건 사업 한다고 그러죠. 또 부평 남부권역에 지금 체육관 짓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동에서 동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현재 벌어져서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 신규 투자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기존 주차장 조성을 이게 또 여기에 기존 주차장 조성을 취소하게 되면은 시비지원금 20억을 또 구에서 마련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미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보상비로 다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지원금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보통 많은 게 아닌 지금 상황입니다. 참 이게 풀어야 할 일들이 좀 쉽지 않군요. 아까 뭐 방치됐던 곳에도 주민들이 참 낙심을 많이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에 대한 해법도 복잡하게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 때문에 또 주변 지역 사업들의 걱정까지 하고 계신데 그 주변 지역 사업들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나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기 제일 불편한 게 동수역입니다. 동수역은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1번 출구에.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 출구의 주민들은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눈비가 오면 덮개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좀 되게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사택도 그렇고 또 재개발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옛날에 이제 삼릉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이제 또 많은 뮤지션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부평구 문화재단에서는 그래서 부평 음악 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뮤지션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연주를 했고 또 거기 또 클럽들도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미군 부대라고 하는 에스캄시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에스캄시티가 지금 떠난 지가 50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언밸런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제 그런 문화적 그런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주변의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은 셋들회관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 이용 회관을 통해서 노인정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헬스장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근데 주민들이 이제 그런 뭐 음악을 향유한다든지 또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도서관 시설은 너무 멀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음악 도서관이라든지 악기 도서관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작년에도 여기 나와서 또 아주 강조하고 이제 갔던 부분인데 이 주사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역사 맞습니다. 징용의 역사 맞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지 못하고 와서 정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돈을 붙여줘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만큼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보내주셨던 이현영 선생 같은 분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자꾸 하셨습니다만 또 서울에서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또 독립운동했던 분들 또 뭐 고려 재건당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이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부평구라든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이고 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굴하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자긍심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강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진행 상황을 이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